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KG 모빌리언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고요. 046440입니다. 저 숫자부터 보고 가시죠. 매출을 보면 상승 기조에 있긴 합니다. 2018년에서 2019년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2017년에서부터 보면 1700억 수준에서 1900억 수준으로 2년 사이 10% 이상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기업이 아니라 산업적인 부분에서 보면 성장세에 있기 때문에 하던 만큼만 해도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1분기에는 690억의 매출로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는 40% 이상 성장했습니다. 2019년 전반이 낮았던 기저 효과 때문에 높아진 것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분명히 높은 비율로 성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긴 합니다. 그리고 좋게 해석되는 또 다른 부분은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도 2018년 매출 증가에도 감소했던 영업이익이 2019년 348억으로 50% 이상 늘었습니다. 당기순이익 역시 높은 수준으로 늘었고요. 그럼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다트의 보고서로 살펴볼까요? 2020년 1분기에 분기 보고서입니다. 이제 1년의 반이나 지난 만큼 분기 보고서를 중심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온라인 정보 제공, 솔루션 개발, 판매업 및 데이터 서비스업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많이 아는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플레이어입니다. 재밌는 건 KFC 코리아를 종속회사로 가지고 있네요.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사업의 내용을 보면 역시 전자지불 결제 서비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 전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모바일에 포커스돼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KG 모빌리언스입니다. 매출의 구성을 보면 KG 모빌리언스가 역할을 하고 있는 전자결제가 가장 높은 매출의 비중을 당연히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 700억의 당분기 매출 중에서 380억, 390억 정도를 전자결제 부분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KG 에듀원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 사업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봤던 KFC 코리아와 같은 요식업도 전체에서는 함께 총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KG 모빌리언스의 본 사업과는 무관하지만 주가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사업 분야부터 한번 보고 가도록 해볼까요? 먼저 KG 에듀원입니다. 소위 말하는 성인 교육 시장인데요. 교원 임용, 공무원, 법원직, 검찰직, 사서직, 그리고 회계사, 세무사, 경영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입에 있는 브랜드를 보게 되면 신규 설립 형태의 진입이라기보다는 기존의 학원 등을 인수하면서 성장시키고 있는 듯합니다. 학력 인플레이션이 심해질수록 이 같은 자격증이나 고시의 인기는 높아질 확률이 높으니까 현금 수익원으로 괜찮은 투자로 판단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로 KG 오렛과의 합병입니다. KG 오렛과 지난해 2019년 11월 18일 날 발표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마무리를 2020년 1분기에 끝낸 것인데요. 이번 인수를 통해서 실제 시너지가 나는 부분으로는 신용카드 결제 시장에 관한 부분입니다. KG 오렛은 신용카드 시장에서 역할을 하고 있었고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시장에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이 합쳐지는 데서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G 오렛을 합병하면서 자연스럽게 합병이 된 것 중 하나가 바로 KFC 코리아입니다. 하지만 KG 모빌리언스는 KFC 코리아와 함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KFC 코리아를 매각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보면 KFC 코리아의 문제라기보다는 KG 모빌리언스 모기업인 KG그룹 자체의 지배구조 등의 문제로 보입니다. 매수자가 다름 아닌 KG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 KG 써닝 라이프이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시장에서는 KFC 코리아의 매각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KG 모빌리언스의 사업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죠. KG 모빌리언스의 사업 비중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 당연히 페이먼트, 그 중에서도 휴대폰 결제입니다. 전체의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체 비중이 95%고 그 안에 휴대폰 결제와 기타 피지 매출이 있긴 하지만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휴대폰은 따로 나와 있고 그 외 것들은 기타로 뭉쳐져 있는 것에서부터 휴대폰 결제의 비중이 높음을 제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인증 제휴 등의 부분을 통해서 약 5%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전체 매출에서 수출 부분이 전혀 없다는 부분입니다. IT 강국이기도 했고 2000년대 초반부터 이 부분에서 역할을 해왔던 KG 모빌리언스인데 사업의 확장에서 보자면 전자상거래 결제 이외의 다른 부분, 앞에서 보셨던 교육이나 이런 부분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로의 진출이 좀 부족했던 부분은 KG 모빌리언스의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숫자를 좀 보죠. 숫자는 사업보고서부터 보고 가시죠. 아직 1분기 숫자밖에 안 나와서 전체 흐름을 잡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거든요. 흐름의 측면을 보기 위해 연간 손익계산서만 보도록 하죠. 매출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이 같은 매출 부진에 대해 경영진은 본 사업인 모바일 결제에서 부진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19년이 업황이 안 좋았다고 보긴 힘들 것 같고
아마 경쟁자가 많아져서 힘들어진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매출의 감소폭보다 매출 원가는 상대적으로 덜 감소했습니다. 아마 사업 운영을 위해서 필수적인 비용도 많았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로 인해서 매출 총이익은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쟁으로 인해 마진율 낮춰가면서 시장에서 노력했다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늘었는데요. 그것은 판관비에서 대손상각비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업보고서의 내용과 업의 특성을 반영해보면 모바일 결제에서 악성 결제가 감소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보고서의 내용과 업의 특성을 포함해서 해석하면 경쟁사 대비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영업마진은 낮췄지만 악성 고객을 제거하는 노력도 함께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의 사업보고서의 숫자로만 가지고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같은 노력으로 영업이익은 증가해서 2018년 220억의 영업이익이 2019년 347억, 350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기록하게 되었고요. 따라서 1.5배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가히 기업의 운영에서 성장만이 답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업 외 활동에서 기타 비용의 증가가 눈에 띕니다. 이것은 자세히 살펴보면 유무형 자산의 손상 차손을 2018년보다 크게 인식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긴 했지만 영업이익만큼은 2018년 대비 크게 증가하지 못했고요. 2018년 120억 원 수준의 당기순이익이 2019년 176억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미 6개월 전인 2019년의 얘기니까 2020년의 이야기를 숫자로 보도록 하죠. 2020년의 재무상태표입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2020년 1분기 합병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숫자로 인해서 연결 재무상태표에는 숫자의 변동이 많습니다. 게다가 신규 종속회사인 KFC 코리아는 매각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연결을 보는 것은 흐름을 파악하는 데 크게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KG 모빌리언스의 재무상태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G 오렛에 대한 흡수합병으로 모든 부문이 증가했습니다. 유동자산도 증가하고 비유동자산도 증가하고 부채, 자본 모든 부분에서 증가했는데요. 이렇게 증가한 와중에 2020년 1분기에 기존의 KG 모빌리언스의 부분만을 따로 발췌해서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손익계산서에서는 각 비율을 통해서 사업성이 좋아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이 가능할 테니까 그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손익계산서를 엑셀에 옮겨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을 비교해보면 2019년 1분기의 매출보다 2020년의 매출액이 증가한 것은 맞습니다. 이는 합병으로 인해서 당연히 증가하게 되었겠죠. 2019년 327억에서 2020년 370억으로 꽤나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매출 원가는 더 높은 비율로 늘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매출 총이익은 2019년 173억에서 2020년 160억 정도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매출은 증가했는데요. 특히 이 같은 수치는 합병 등 영업 외 활동과 무관하게 영업 활동에 관해서만 봤을 때 이 수치가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연간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판매 관리비 그리고 대손상각비에서 큰 폭의 감소가 있어서 영업이익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매출 원가가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실제 비율에서 보시게 되면 2019년 영업이익의 비율은 매출 대비 26% 가까이 되지만 2020년에 영업이익은 25%, 약 1% 정도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은 당기순이익에서도 이어져서 당기순이익의 매출 대비 비중이 2019년 20% 가까이였지만 2020년에는 18%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관리가 지속적이지 않으면 영업이익률이나 당기순이익의 비율은 매출이 증가한 것만큼의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급을 통해서 주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먼저 최근 주가가 아닌 4월 중순까지의 주가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코로나로 인해 빠진 주가가 빠른 시점에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회복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귀여운 수준입니다. 회복하면서 큰 폭으로 성장을 이뤘던 것이 4월 23일 21%의 성장을 하면서 거래량 역시 1000만 주 가까이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최근과 비교해보자면 이 거래량은 귀여운 수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2700만 주의 거래량이 발생했고 등록률로 치면 25% 이상 상승했습니다. 상한가를 찍고 내려왔죠. 어쨌거나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주식이면 틀림없습니다. 언택트로 인해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실제 거래량을 보면 회복 이후에 거래량에서 낮은 거래량이 100만 주, 70만 주, 80만 주, 작은 게 90만 주, 60만 주 이런 수준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의 거래량을 보면 9만 주, 6만 주, 10만 주 이하도 많고요. 많아야 15만 주 이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언택트로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그로 인해서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주가 상승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최근의 급등세와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밤 뉴욕장 폭락을 시작으로 금요일에 한국도 시초가가 떨어져서 시작한 후에 회복하는 듯 싶었다가 오늘 장 후반에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개별 종목의 단계가 아니라 시장 전체를 봐야 하기 때문에 유동성을 분석하는 수준의 경제학 단위에서 해석을 해야 돼서 제가 해석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오늘 다른 주식들에 비하면 그래도 3% 정도 떨어진 것이 선방한 수준이긴 합니다. 만약 지난주 금요일날 상한가를 치고 있을 때 들어왔던 주식들이 모두 단타성 주식이었고 오늘 오전에 들어온 주식도 모두 단타성 주식이었다면 3% 수준에서 마감을 한 것이 아니라 금요일날 상한가를 모두 다 반납하고 하한가 수준으로 떨어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수준 마이너스 3%에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까지 본다라고 하면 시장 전체가 큰 폭으로 빠지지 않는다고 전제했을 때 한 번 더 상승하는 기조는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요일까지는 한번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KG 모빌리언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새로운 주식과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